자, 안녕하십니까. 예, 계속해서 세 번째인가요? 네 번째인가요?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코로나 상황이 좀 나아지는 것 같다가도 또 만만치도 않은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곧 명절이죠. 자, 우리가 이제 배워가고 있는 거는 지금 크게 봤을 때 노사 상생 영역, 그래서 사업주, 그러니까 사용자와 근로자가 같이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경영 입장에서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과목이 되겠고요. 지금 배우고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법이 그 기준을 정해주고 있는데요. 이거를 알아야지 여기서 융통성도 부리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라고 해서 노동법, 또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법령을 통해 가지고 배우고 있고요. 다 배우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정리된 내용 가지고 다시 한번 서머리를 하는 순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처음부터 같이 보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이에요. 근데 첫 번째로 봤을 때는 이 근로기준법이 이제 어떻게 생겼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총체적인 내용이 어땠었는지를 같이 봤었고요. 그래서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류로 작성을 해가지고 한 분은 교부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인지를 했습니다. 자, 노동부가 고용노동부라고 이름을 바꿀 만큼 이제 그 해고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고를 구제시킬 수 있는 방법들, 그래서 뭐 노동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내가 퇴사 아니면은 뭐 해고를 당했어요, 아니면 부당한 징계를 받았어요라고 하면은 그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다가 구제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뭐 재판같이 이렇게 열린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구제가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고요. 그다음 퇴직금 아니면 퇴직연금이라고 해서 퇴직급여 제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까지도 우리가 이제 봤던 거고요. 오늘은 제일 예민할 수도 있는 임금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이제 5페이지인 거고요. 제 3장 임금 부분 같이 볼게요. 이거를 전부 다 보면 좀 어렵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스킵할 거 스킵하고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들 하나하나 찝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임금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일을 하는 대가로서 받는 금품을 임금이라고 통칭해서 얘기하는데 이걸 뭐 딴 걸로 주면 안 돼요. 돈으로 줘야지. 자, 내용 한번 볼까요? 제3장 44조 임금 지급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돈으로 줘야 돼요. 뭐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뭐 농사 줬다고 해서 뭐 농산품을 준다든가 이러면 안 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공제한다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모든 소득에서는 세금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근로를 해가지고 소득을 발생시키는 근로소득이 있단 말이에요. 일을 해가지고 소득을 발생시키는 사람은 근로소득에도 근로소득세, 사업을 하는 사람도 소득이 있단 말이에요. 사업소득. 그럼 그 사람은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 내가 싸게 샀다가 비싸게 팔았어요. 그러면 이거 어때? 양도차익이라고 하는 소득이 발생하잖아. 그러면 양도소득세 등등 소득이 발생했을 때는 비과세 조건에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여기에 이제 세금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특히나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들한테 세금을 걷는 건데 한 명 한 명한테 다 거들려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사업주가 근로자들한테 급여를 줄 때 원천징수라고 하죠. 근로자들이 내야 될 세금 일부를 떼고 지급을 하고 이 사업주한테 한꺼번에 물리기 때문에 사업주가 매달마다 세금을 내고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 내가 원래 급여를 근로자가 있는데 월급이 200만 원이야. 200만 원을 다 줘야 되는데 200만 원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세금이 20만 원이야. 근데 근로자들 막 수십 명, 수백 명인데 그 20만 원 하나하나 날아가다 청구하려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업주가 근로자한테 내보낼 때 20만 원을 띄고 180만 원을 내보내는 거예요. 이거 원천 징수라고 합니다. 원천 징수하고 이 사업주한테 그걸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사업주한테 이제 그거 과세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요. 이런 경우가 바로 어떤 거야? 법령 또는 단체의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 이외에도 뭐 사회보험료, 흔히 얘기하면 뭐 건강보험, 뭐 국민연금, 우리가 나중에 또 사대보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보험과 관련된 것들도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공제를 할 수 있고요. 일부 약정에 의해 가지고 내가 무슨 식대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정해놓은 다음에 공제하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어가지고요. 일을 하게 되면은 아무리
그 띄엄띄엄 주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은 줘야 돼. 월급 체계로는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로자한테는. 이거 말고 더 자주 주는 건 상관없어요. 내가 주급으로 줄래?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면 한 달에만 뭐 4번 넘게 주는 거잖아요. 매일 줄래? 이런 건 상관없는데 나 2달에 한 번씩 임금 줄래? 이거 안 된다는 거야. 법으로 정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이상 고정적인 일정한 날짜를 정해가지고 급여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이외에 다른 수당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거 약간 이제 별개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될 테고요. 자, 제 43조의 이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금 체불이라고 하는 월급 안 준 거, 이런 사람들 명단 공개하고 자료 공개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건설업 넘어갈 테고요. 쭉 넘어가서 46조 한번 보겠습니다. 휴업수당이라고 있어요. 네,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 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먼저 통상임금이라고 하는 것과 평균임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나갔었을 때 통상임금은 기본급이라고 보면 되고요. 평균임금은 급여 총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회사에 들어갔는데 기본급은 200만 원이야. 근데 여기다가 각종 식대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아니면 무슨 연장근로 수당이라든지 뭐 다른 것들 수당들 다 합쳐가지고 300만 원을 주기로 했어. 그럼 기본급은 200이고 100만 원은 기타 수당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통상임금, 뭐가 통상임금이야? 기본급에 해당하는 200만 원이 통상임금이다 라고 보시면 될 테고요. 그럼 이 100만 원을 포함해서 이 300만 원을 뭐라고 해? 평균임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가 뭐냐? 휴업수당이라는 거야. 근데 여기에 대한 귀책 사유가 누구한테 있어? 사업주한테 있어. 사업주가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일을 쉬게 됐어. 그럼 근로자는 내가 잘못해서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 회사가 섰기 때문에 일을 안 하는 거잖아. 이랬을 때는 급여를 줘야 돼. 쉬었지만 이걸 휴업수당이라고 하는데 얼마큼을 줘야 돼? 평균 임금의 70%를 줘야 돼요. 그러면 300만 원이라고 쳤으면 7, 3, 21, 210만 원을 줘야 돼. 단 만약에 통상임금이 기본급이 얼마면은 210만 원보다 더 작잖아. 그러면 기본급만 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통상임금만 줘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휴업수당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일을 안 했지만 무노동 무임금이란 말이야. 하지만 무노동을 한 이유가 근로자한테 있지가 않아. 누구한테 있어? 사용자, 사업주한테 귀책 사유가 있어서 그래서 일을 쉬었단 말이야. 그러면 근로자는 일을 안 하려고 안 한 게 아니지. 어쩔 수 없이 안 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뭘 줘야 돼? 쉬었지만 급여를 줘야 돼. 돈을 줘야 돼. 이걸 휴업수당이라고 하는데 얼마큼을 줘? 평균 임금, 내 임금 총액의 얼마큼? 70%를 주는데 단 만약에 이 70%가 기본급, 통상임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통상임금 기본급을 줘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예외사항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테고요. 자, 48조 한번 볼게요. 임금대장.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라고 해가지고요. 임금대장을 유지를 하고 있어야 돼. 이걸 어떻게 별로? 사업장별로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 뭐 하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이 하나지만 예를 들어 큰 회사, 대기업이야. 그러면은 각각 사업장이 다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장별로 뭐를 유지해야 돼요? 임금대장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큼 일했기 때문에 얼마의 급여가 나갑니다라고 하는 임금대장을 만들어서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자, 무슨 말이냐? 내가 예를 들어서 임금채권의 청구가 소멸시효가 3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월급을 못 받았어. 체불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큼이다? 3년이라는 거야. 3년이 지나면은 달라고 이제 요구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뭐 노동부라든가 뭐 이런 데다가 진정을 제기해가지고 뭐 연장근로수당 못 받았어요, 나 주휴수당 못 받았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배우시게 될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다? 임금채권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다. 지금 그 날로부터 3년 이전의 것까지는 청구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임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임금은 어때야 돼요?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꼭 정해진 날짜에 돈으로 화폐로서 줘야 되는 거고, 이 중에서 일부 금액은 법으로 정하거나 협정으로 정해가지고 공제를 하면서 지급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임금 대장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귀책 사유가 근로자한테 있지 않고 사업주한테 있는 상태에서 쉬게 되면 휴업수당으로 평균 임금의 70% 혹은 통상 임금 중에서 낮은 거를 줄 수가 있다. 요거까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4장 보자고요. 근로시간과 휴식입니다. 근로시간. 과연 몇 시간을 일을 하게 되어 있는지. 제 50조 근로시간 보시면은요.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주 40시간 근로제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주 5일 근무제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 있으시죠? 사실 그 말은 법에 없어요. 뭐라고 돼 있어? 주 40시간 근무제가 돼 있어. 근데 왜 주 5일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 다음 거를 보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1일 풀로 일하면 몇 시간이라는 거야? 8시간 일할 수 있다는, 그 이상은 초과해서 일을 시킬 수 없다는 거야. 8시간 일을 하는데 며칠 일하면 5일 일하면 딱 40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주 5일 근무제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일주일에 40시간을 내가 사업주야. 근로자한테 일을 시킬 수가 있어. 일주일에 40시간을. 그런데 하루에 몇 시간 시킬 수 있어? 맥스 8시간을 일을 시킬 수 있단 말이야. 그럼 5일 일하고 나면 이틀은 쉬어야 된다는 거지. 거꾸로 얘기하면 하루에 6시간씩 일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6, 5, 30이잖아요. 그 다음날 6시간 일을 시켜야 된다는 거. 그럼 그 다음날 남아있는 4시간 일해도 되겠지? 아니, 그건 안 돼. 왜 안 돼? 주휴일이라고 하는 게 이제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주휴일은 아직은 안 나왔는데 이따가 휴가 때 나올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쉬게 돼 있어. 7일 중에서 특정한 날짜를 정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주 40시간제다 이걸 주 5일제로 착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6일 동안 나눠서 일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통상의 사업장이 몇 시에 출근합니까? 9 to 6라 그러지 9시에 출근을 해가지고 6시까지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9시간 있는 건데 사업장에 1시간 쉬잖아. 언제? 통상적으로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이 있잖아요. 그거는 휴게시간이라서 공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 9시에 출근해서 12시까지 3시간이라고 1시간 쉬고 난 다음에 1시부터 6시까지 5시간이라고 하루에 8시간씩 일하는 게 통상적인 모습인데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법으로 정하고 있어. 뭐라고요? 일주에 40시간, 하루에 8시간을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이 주 40시간제가 시작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우리나라가. 그 전에는 주 44시간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8시간씩 4일이라고 마지막 4시간을 토요일 날 일을 했다고. 그래서 옛날에는 토요일 날 출근해서 오후 1시까지 모두가 일을 하는 게 당연한 일이었다. 그거는 지나고. 근데 이제 지금은 없어졌어요. 44시간 근로제라는 게, 시간제라는 게. 자, 이제 제 52항을 보면요.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가 없고요. 제 1항 및 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은, 병원이야. 그러면 어때? 근로자들이, 간호사들이 아니면 직원들이 출근을 하잖아요. 의사는 이제 그 의사가 원장이 사업주예요. 진료를 보는 건 9시부터 진료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직원들도 9시에 땡 하고 나와서 진료를 보기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 직원들은 나와가지고 청소도 해야지, 준비도 해야지, 이런 시간을 한 30분 정도 먼저 나와서 8시 반에 출근해가지고 준비하고 난 다음에 9시부터 땡 일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언제부터 일한 거야? 9시부터 일한 게 아니라 8시 반부터 일했다는 거야. 마찬가지, 식당도 마찬가지, 모든 사업장도 마찬가지. 미리 나와가지고 일을 하게 되고 준비하는 시간도 전부 다 근로시간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테고, 또 일하는 도중에 중간 대기 시간이 있을 수 있어. 무슨 말이냐? 식당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손님이 있다가 없어. 그럼 난 그 시간 동안 뭐 할 거야? 청소하고 뭐도 할 수 있겠지만 그거 할 것도 없어. 그러면 어때? 쉬고 가만히 앉아 있겠지. 그럼 이거는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 아니야. 이거를 뭐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대기시간이라고 하면서 이 또한 마찬가지 뭐예요?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나중에 이따 실무에서 보면요. 우리가 실상 휴게시간 그리고 대기시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해놓고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근로자 혹은 사업주 입장에서 엄청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휴게 시간이 아니고요. 내가 명확하게 휴게 시간이 이 시간이야 라고 규정해갖고 나가도 되고 누워서 자도 되고 딴 걸 해도 되면 이건 휴게 시간이 맞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손님이 없어서 할 일이 없어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 이건 대기 시간이라 그래서 근로 시간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51조, 그 다음에 52조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혹은 선택적 근로시간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 탄력적 근로시간제라고 하는 건 탄력적으로 주 40시간만 딱딱딱딱딱딱 일하는 게 아니라 이번 주에는 뭐 60시간 일하고 다음 주에는 20시간 일하고 뭐 이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일하겠다. 이거를 뭐 2주 단위로 하겠다. 계절 단위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거를 탄력적 근로시간제라고 하고요.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뭐냐? 내가 선택해가지고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정해져 있지 않은 거야. 그러면 내가 하루에 몇 시간씩, 최소 시간 4시간, 뭐 최장 시간 뭐 몇 시간씩 일해서 일주일에 40시간 안짝까지는 일한다. 뭐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좀 융통성을 부린 거죠. 주 40시간 근로제라고 하는 거 내에서의 탄력적 근로제, 그다음 선택적 근로제라고 하는 게 있다. 요거는 있는 것만 아시면 되고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연장 근로의 제한이라고 돼 있어가지고요. 그럼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반드시 9시에 출근해가지고 6시에 퇴근을 해야 되는 거네? 그럼 그 이상, 더 일을 하는 사람, 내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 많은데, 9시에 출근 안 하고 8시에 출근해가지고 6시에 퇴근 안 하고 7시, 8시까지 일하고 퇴근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럼 그 사람들은 다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얘기한 건 기본 근로 시간이야. 기본 근로 시간. 기본 근로 시간, 기본급을 줬을 때 일할 수 있는 시간인 거고, 그렇다면 돈을 더 주면, 이게 더 준다는 건 연장 근로로 인한 수당을 준다. 연장 근로 수당이라고 한단 말이야. 연장 근로 수당을 줬을 때 돈을 주고서 일을 더 시키면 된다. 근로자 입장에서 돈을 더 받으면서 일을 더 하면 된다. 하지만 이 또한 뭐 법으로 한도를 묶어놓고 있어. 아무리 돈을 주더라도 이 시간 이상은 시키면 안 돼. 그게 뭐라고 돼 있어요? 연장 근로에 대한 당사자 간에 당사자가 합의를 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일주에 아까 기준 근로시간 몇 시간이라 해서 40시간이라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돈을 더 받으면서 몇 시간 더 일할 수 있어요. 12시간 일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맥스 일주에 몇 시간 일할 수 있어요? 52시간을 일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작년도 재작년도에 뭐 52시간 저녁이 있는 삶, 주말이 있는 삶을 시작합니다. 뭐 했던 거 보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요 내용은 제가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설명은 복잡해서 안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본 근로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40시간이야. 그런데 여기서 연장 근로를 못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주면서 내지는 돈을 받으면서 할 수 있단 말이야. 하지만 그 법으로 정했어. 언제까지? 일주일에 12시간 안짝까지만 해라 라고 정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테고요.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 2조의 정상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거는 위에 이제 탄력적 근로 내지는 선택적 근로시간에서는 뭐 평균하여 가지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될 테고요. 상시 3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 1항 또는 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간의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상시 30명 미만의, 그러니까 좀 비교적 작은 규모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을 좀 더 해야 될 거 아니야. 대기업들과 좀 다르잖아. 이럴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하고 사업주하고 합의를 하게 되면은 돈을 받는 조건으로 12시간에 초과해가지고 8시간까지는 이제 더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제1항 또는 2항에 따라서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대상 근로자 범위, 그 다음에 이건 뭐야? 그치. 그 다음에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1항과 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집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뭐 이것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54조 휴게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이 두 개의 팩트가 있습니다. 자, 4시간 이상을 일할 때는 얼마나 동안 쉬게 해줘야 돼? 최소한 30분 이상은 쉬게 해줘야 돼. 8시간 이상을 일했을 때는 최소한 1시간 이상은 쉬게 해줘야 돼. 근데 여기가 어때? 그럼 앞에가 쉬게 시간이고 지금부터 일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일한 거고 나 빨리 퇴근할게. 이거 안 된다고. 어떻게 해야 돼? 휴게 시간은 반드시 일하는 도중에 쉬게 돼 있어야 합니다. 도중에 쉬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될 테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휴게예요, 휴게. 사용자는 근로시간 4시간 경우에 30분, 8시간 경우에는 1시간 이상 휴게 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하고요.
요 말이 중요하죠. 휴게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나가도 되고 화장실에 가도 되고 밥을 먹어도 되고 자도 되는 거고 마음대로 쓸 수 있어야 휴게 시간이지. 야, 너 여기서 앉아 있으면서 휴게하는 거 그거 안 된다는 거야. 뭐 지역적인 통제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휴일을 볼까요? 사용자는 55조 휴일이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의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주 휴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통상 월, 화, 수, 목, 금이라고 나면은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잖아. 통상적으로. 일요일날 쉬는 거를 뭐라고 해? 주 휴일. 매주에 하루는 평균 잡아가지고 쉬게 해줘야 된다. 이거를 주일이라고 하고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가지고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한 휴일이 있어. 그럼 그거는 쉬지만 돈을 줘야 되는 유급 휴일이다 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이 쉬는 날을 근로자 대표하고 사업자하고 합의해가지고 특정한 날 쉬는 걸로 정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5조 2항의 개정 규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4조에 따른 공공기관, 49조 및 같은 법 76조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투자기관이 자본금 2분의 1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또는 국가 및 지방단체의 기관, 무슨 말이냐? 대기업이라는 얘기예요. 대기업이나 나라 기관, 나라가 투자한 기관. 자,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 사용하는 기업은 2021년서부터,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 근로자 사업장은 2022년부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해가지고요. 우리가 흔히들 휴일이라고 얘기하는 게 언제가 휴일이에요? 빨간 날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뭐 3.1절 아니면 뭐 설명, 이번에 이제 추석 명절, 설 명절, 뭐 이런 날, 이번 한글날이잖아. 이런 빨간 날이 휴일이 사실은 아니에요. 휴일, 어떤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일이냐? 공무원의 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휴일이다 보니까 누가 쉬는 날이야? 공무원들이 쉬는 날이라고. 근데 근로자는 공무원이 아니에요. 근로기준법에서는 그런 날 쉬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빨간 날들, 크리스마스, 5월 5일, 뭐 설명절, 추석명절 전부 다 누가 쉬는 날이야? 공무원들만 쉬는 날이지 근로자들이 쉬는 날은 아니에요. 근데 그러다가 이번에 이거를 이제부터는 근로자들도 다 그때 쉬어라라고 바뀌었어요. 바뀌는 중간입니다, 지금. 이 법령이 처음에 시작됐던 2018년도 이때부터는 대기업하고 국가에서 만든 이런 데들은 똑같이 이따 휴일로 지정을 해서 해라 라고 해놓고요. 30인 이상 되는 데는 내년서부터 2021년도부터 이때가 휴일인 거고, 2022년 내후년서부터는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은 전부 다 이제 그날 쉬어라 라고 되어 있는 거. 그럼 5인 미만 사업장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제가 좀 이따 설명을 좀 드릴게요.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은 좀 차이가 있어요. 자, 56조 연장 및 야간, 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 근로, 제53조, 59조 및 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에 근로를 말한다. 40시간 이상으로 일을 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연장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50% 통상임금 기본급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줘야 된다. 무슨 말이야? 내가 시급으로 만 원 하는 일을 하러 들어갔어. 회사에 들어갔어요. 근데 1시간 일하면 얼마 줘야 되는 거야? 10,000원 줘야 되는. 2시간 일하면 얼마 줘야 돼? 20,000원 줘야 되는 거지. 8시간 일하면 얼마 줘야 되는 거야? 80,000원 줘야 되는 거야. 근데 9시간 일하면 얼마 줘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거는 마지막에 일한 1시간은 이쪽으로 봐야 되는 건가? 마지막에 일한 1시간은 뭐야? 연장 근로잖아요. 8시간까지만 일하게 돼 있으니까 이 1시간에 대해서는 원래 정해진 10,000원보다 50% 이상 가산해서 15,000원을 줘야 돼. 그래서 도합 90,000원이 아니라 95,000원 이상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하고요. 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로도 맞죠. 쉬는 날 일하게 되면 50% 가산을 해줘야 돼. 근데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 근로는 연장 근로면서도 휴일 근로다 보니까 연장 근로 수당 50%, 휴일 근로 수당 50% 합쳐가지고 100%를 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테고, 사용자는 야간 근로 오후 10시서부터 다음날 6시 사이 근로를 말합니다. 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연장 근로는 8시간 혹은 40시간 이상 초과해서 일했을 때, 휴일 근로는 우리가 휴일로 정하고 있는 빨간 날 일하게 되면 50% 가산해서 줘야 되는 거고, 야간 근로는 뭐야? 밤 10시서부터 이길날 06시까지 새벽 6시까지 일하는 거는 야간에 일하게 되면 50%를 가산해서 줘야 된다. 이게 연장 및 야간 휴일 근로에 따른 가산 수당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여기까지 어때? 크게 임금 대장서부터 시작을 했나요? 우리가 오늘 임금 대장서부터 임금서부터 시작을 했죠. 임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고, 임금 대장은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줘야 되는 거고, 쉬지만 70% 혹은 통상임금을 줘야 된다고 하는 내용 같이 봤고요. 근로시간이라고 하는 건 40시간이라고 하는 기준 근로시간 8시간 해서, 그로 인해서 연장 근로가 가능하지만 12시간까지, 하지만 30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3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 합의를 통해 가지고 8시간 추가로 연장해서 일할 수가 있겠고, 그로 인해 가지고 수당을 발급시키는데, 수당은 100분의 50 이상, 50% 이상을 줘야 되는 거고, 연장 근로 수당, 야간 근로 수당, 휴일 근로 수당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한번 배워봤어요.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휴가 보상과 관련해 가지고 이건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연차 유급 휴가,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촉진, 그다음에 유급 휴일, 요 정도, 이제 다음 시간 정도면은 법령을 보는 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서머리 된 내용들, 그다음에 실무적인 내용들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순차적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